1988년 9월 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냉전으로 인해 반대 진영의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했던 이전의 올림픽들과 달리 무려 160개국에서 8,465명이 참가,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88 서울올림픽은 그간 빈민가가 질비하다고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화려하게 발전한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였는데요.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이었던 나라가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주도하는 것도 모자라 대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에 각국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나라는 엄청난 열등감에 휩싸였죠.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사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한반도 북부에 각종 중공업 시설과 발전소를 중점적으로 건설했고 북한이 이를 그대로 물려받음으로써 경제 성장의 기반을 빠른 속도로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한반도 남부는 경공업과 농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데다 발전시설까지 턱없이 부족해 북한에게 전기를 얻었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6.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제반시설이 파괴된 뒤에도 북한의 경제적 우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시는 세계가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기였기에 양 세력은 각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련, 중국, 동독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에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했고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성장한 북한은 1인당 GDP에서 한국에 크게 앞서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었죠. 이윽고 전 국민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장밋빛 미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잔뜩 목에 힘이 들어간 북한은 각종 프로파간다를 통해 자국의 성공을 홍보하는 한편 자본주의 한국의 참혹한 실태를 온갖 과장을 섞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1973년 한국보다 일찍 지하철을 개통하고 그 다음 해에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하는 등 북한의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남북 적십자 회담 당시 북한에 방문한 사람들이 평양에는 호텔에 비대라는 게 있더라라며 감탄할 정도였죠. 그러나 북한의 우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0년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절정을 맞은 한강의 기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고 1974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추월하게 이르는데요.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5년 후인 1979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의 3배에 달할 정도였죠. 1980년 대한민국은 IOC에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잔뜩 불이 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신군부의 고육지책에서 출발한 올림픽 유치 계획은 놀랍게도 경쟁자인 일본 나고야를 제치고 서울을 개최지에 선정되게 만드는데요.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던 북한은 평양 서울올림픽으로 공동 개최를 해야 한다. 남한은 에이즈 환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위험한 국가다.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연명하는 국가에서 올림픽은 불가능하다 등의 억지를 펴가며 어떻게든 개최를 저지하려 애썼죠.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어 올림픽 개최를 취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등의 각종 범죄 행각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바람과 달리 88 서울올림픽은 소련과 중국 등 북한의 동맹국들까지 참가하는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로서 성황리에 개최되는데요. 자신들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대역전극의 결승선을 끊고 들어오자 북한 지도부는 커다란 열등감에 휩싸였죠. 올림픽을 넘어설 화려한 축제를 개최해 우리가 저 자본주의 괴뢰놈들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겠다. 이것은 88 서울올림픽을 본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망상을 품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북한에게도 나름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었죠. 1987년에 북한은 역사상 최대치인 1인당 GDP 836달러를 기록하며 건국 이래 최대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3,514달러를 돌파하며 북한과의 수준 차이가 완전히 벌어진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한 북한은 1985년부터 47억 달러, 2024년 기준 약 1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유치하고야 말죠. 그렇게 1989년 7월 1일 제13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개최됩니다.
88 서울올림픽을 뛰어넘는 규모의 행사를 열겠다는 북한 수뇌부의 의도대로 무려 177개국에서 2만 2천 명이 참가했는데요. 눈앞의 광경에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 북한은 남조선의 빈약한 경제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허술하기 그지없는 행사와 대비되는 사회주의 경제의 우수성을 참가국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당당히 선포했죠. 그러나 야심차게 기획된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제는 오히려 북한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맙니다.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당시 대한민국은 긴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온 인프라에 더해 77억 달러, 2024년 기준 약 27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했었는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북한이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닭 한 마리면 한 가족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상점을 방문한 서독 취재진은 북한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북한과 같은 분단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취재진은 이틀 혹은 사흘 같은 대답이 돌아오리라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죠. 아직까지도 이 밥에 고깃국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북한은 돼지나 소는 고사하고 닭마저도 몹시 귀중한 식자재였습니다. 나름 심사를 통해 선발된 직원조차 닭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흐릿했을 정도였는데요. 당황한 북한 직원은 고민 끝에 북한이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답을 생각해냈죠. 닭 한 마리면 온 가족이 한 달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황당한 일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은 부잣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북한에서 취급되었는데요. 북한 정부는 평범한 가정집들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는 뛰어나다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평양 주민들에게 통조림을 각각 2개씩 배급했죠. 이 통조림은 평양 청년 축전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대접하도록 미사용품은 회수할 것이니 아주 깨끗하게 보관할 것. 북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감탄을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귀하디 귀한 음식을 대접하듯 찬장에서 조심스럽게 통조림을 꺼내오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외국인들은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실태에 충격을 받은 것은 동맹인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미흡한 인프라 위에 부랴부랴 숙박시설을 건설하던 북한 정부는 2만 2천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회주의 동무들에게 일종의 양해를 구하기로 결심하죠. 그 양해란 동구권에서 참가한 학생들에게 정차한 침대 열차를 숙소로 사용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형제라고 칭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같은 실태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는데요. 비록 같은 체제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던 이들 국가의 학생들에게 있어 눈앞에 침대 칸은 남아있던 북한에 대한 인식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기에 충분했죠. 결국 야심찼던 북한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만 제13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단순한 망신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를 가난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커다란 원인을 제공하고 맙니다. 88 서울올림픽에 투입되었던 77억 달러는 당시 대한민국 국가 GDP의 3.9% 정도로 국가 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충분히 감수 가능한 무리 없는 지출이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쏟아부은 47억 달러는 국가 GDP의 30%에 달하는 지출로 그야말로 나라의 기둥을 뽑아다 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었죠. 이 정도의 자원을 낭비했다면 당장의 지출을 줄이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1981년 40에서 60억 달러가 투입된 서해 간문, 1983년 GDP의 약 80%인 100억 달러를 소비한 순천 비난론 연합 기업소, 제대로 된 사업성은커녕 그 준비 과정까지 주체 사상을 위한 혁명적인 속도전이라는 미명하에 날림으로 진행되었던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처럼 커다란 국가적 낭비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결과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북한은 1995년 고난의 행군에 돌입해 최소 10만 명, 최대 40만 명이 굶어 죽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말죠. 이후 북한의 경제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간부층에서 고난의 행군기보다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나날이 사정이 악화되고만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제13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100% 완전 무결한 축전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88 올림픽에서 수십 년이 흘러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로 성장한 서울, 불과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